건강 수명에는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짧아지는 느낌입니다.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근육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건강 수명이 더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행은 물론 밥숟가락을 드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질병으로 분류된 근감소증 환자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3%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도 실린 내용인데요. 국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13.1%가 근감소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있다면 낙상골절이라든지 뇌졸중, 골감소증, 골다공증, 당뇨병, 치매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노년기에 있는 근감소증은요, 합병증과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경우 무려 3.5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순간적인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요, 낙상과 골절 등 근육으로 둘러싸인 각종 장기와 뼈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은 크게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근육이 우리 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팔과 다리, 얼굴, 배 등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육은 한번 생성이 되면 쭉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분해돼서 재생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화가 시작되면은요, 재생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근섬유의 소멸로 인해서 만성질환이라든지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등에 걸리기가 쉬워지고요. 기운이 없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낙상으로 골절하게 되면요, 크게 다치시게 되는데요. 고관절에 골절이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고관절이 부서지거나 부러지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후에 사망률이 약 15% 이상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암에 걸렸을 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외에도요,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쉽게 살도 찌게 되고요. 혈당 조절이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및 호흡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의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종아리 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약 34cm 미만, 여자는 33cm 미만의 경우 또는 악력 검사의 결과가 남자는 약 28kg 미만, 여자는 약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튼튼하고 좋은 종아리는 아니지만 저는 다행히 4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감소증의 경우는요, 근감소증 의심, 근감소증 가능, 근감소증 확진,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근감소증의 의심일 경우에 꼭 더 진행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확진으로 가지 않도록 근육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 말고는 없다라는 의미죠. 예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 첫 번째로는요, 적절한 근력 운동인데요. 근육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는데 운동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경보라든지 등산, 수영, 조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규칙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한 번에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적은 횟수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운동을 하는 시간은 점진적으로 늘려서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오랜 시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무산소 운동의 경우는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마이오카인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요, 염증 물질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주며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요, 꾸준히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나이 드실수록 근력 운동에 좀 더 치중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무산소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까치발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에 힘을 준 상태로 5초간 버텨 뒤에 천천히 발을 내리시면 됩니다.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의 경우에는요, 정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허벅지에 밴드를 끼우시고요, 최대한 다리를 벌린 채 5초를 유지합니다. 엉덩이 쪽 둥근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무거운 것을 들고 하는 덤벨 운동이 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밴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닥에 누우셔서요, 상체를 고정하신 후에 다리를 들고 오래 버티기입니다. 최대한 버틴 후에 원래 자세로 천천히 되돌아오면 되는데요, 1분 동안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 말고도요, 계단 오르기, 벽 짚고 푸시업 하기, 근육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근육은 계속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실수록 많이 생성이 됩니다. 2020년 개정된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은 남자는 약 60g, 여자는 약 50g 정도입니다만 체중당 1g씩 쳐서 섭취를 하시라고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몸무게가 70kg다, 단백질은 70g, 몸무게가 50kg이다, 단백질은 50g 드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요, 콩이라든지 두부, 기름기 없는 살코기, 생선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치즈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고요, 육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류신이 풍부한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조선대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 비타민 D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비타민 D는 근육 내에 비타민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주고요,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요, 기름진 생선, 동물의 간, 달걀, 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게 되면은 우리의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나이 드실수록 중요한 건강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은 근력과 근육을 늘리는 곳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